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하얗게 잘 여문 마늘을 수확하며 기쁨을 누려야 할 시기지만 마늘 농가들은 오히려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가격은 30% 가까이 곤두박질 쳤고 이상기후로 마늘이 썩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면 초가에 빠진 농촌 현장을 박현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수확한 마늘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그늘에 앉아 능숙한 손놀림으로 마늘대를 다듬습니다.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시기지만 정작 마늘 재배 농민들은 울상입니다. 지난해 마늘 재고량이 많이 남은 데다 선거철 소비 심리가 주춤하는 추세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반접당 평균 9,500원에 팔리던 마늘 가격이 30%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다 오르고 다 비료야 농약값이야 인건비야 다 오르는데 마늘이 이렇게 가격이 좀 없어가지고 참 걱정이 무척 되네요. 날로 따뜻해지는 겨울철도 걱정거리입니다. 마늘이 한창 자라야 할 겨울철에 따뜻한 날씨가 나타나면서 마늘이 제대로 여물지 못하고 속이 비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른바 스펀지 마늘이라고 불리는 이상 발육 현상도 농민들의 큰 골칫거리인데요. 겉을 눌러보면 이렇게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하고 안을 열어보면 마늘 알이 제대로 여물지 않았습니다. 최근 전남 지역에 퍼부은 폭우도 마늘 농가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고흥에는 호우특보가 3차례나 내려지며 하루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는데 마늘밭이 물에 잠기면서 제때 수확하지 못한 마늘이 썩어 고스란히 농가 피해로 이어진 겁니다. 비가 탈곡하려면 비가 오고 탈곡하려면 비가 오기 때문에 6만 팩에서 한 3만 5천 팩 정도 지금 수확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피해 금액은 약 한 3, 4억 정도. 값은 떨어지고 품질은 나빠지고 수확기 폭우까지. 이상기후가 몰고 온 삼중고에 마늘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천시가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보훈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그제 순천만 국가정원 현충정원에서 지역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일 기념식을 가진 데 이어 오는 25일에는 6.25 전쟁 76주년 기념식을 열고 전쟁의 아픔과 희생을 기억하며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길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또 올해부터 보훈 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훈단체 운영 지원과 안보의식 함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세계 섬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섬 지역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8월까지 섬 지역 방치 폐기물 수거 기간을 운영해 돌산과 남면 등 섬 지역 12곳에 방치된 해안가 쓰레기를 집중 수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방치 폐기물 재발 방지를 위해 마을 단위 분리배출 교육을 실시하고 섬 지역 폐기물 집화장 설치 등 관련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주요 행사와 일정을 전해드리는 이슈 프리뷰 시간입니다. 지방선거 각 시군 당선인들은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안 업무 파악에 들어갑니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대입정보 박람회를 개최하고 여수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간 기획 행사도 잇따라 펼쳐집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전남광주 통합시장으로 선출된 민영배 당선인이 오늘 전남광주 대전환 기획위원회 형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인수활동에 들어갑니다. 여수시장을 비롯한 다른 시군 자치단체장도 당선증을 교부받고 지역별 현안 업무 보고와 함께 다음 달 1일 민선국이 출범을 준비합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시의회 당선자들은 내일 간담회를 열고 통합의회 첫 공식 행사를 갖습니다. 당선인들은 이 자리에서 통합특별시의회 운영체계와 조직 구성을 결정할 주요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오는 11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2027학년도 대입정보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박람회에는 국내 주요 대학과
미국 트로이 대학교를 포함한 87개 대학이 참여해 대학별 입학 전형 안내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이 지역 캐릭터를 활용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결과물을 상품화하는 창작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순천시는 오는 14일 남문터 광장에서 캐릭터 드로잉 경연대회를 엽니다. 이번 대회는 순천시 대표 캐릭터인 루미와 뚱이를 소재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콘텐츠 창작 경험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여수시가 오늘부터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동백나이트 스탬프 투어로 이름 붙여진 이번 콘텐츠는 오는 11월까지 상시 운영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신청한 관광객들은 해양공원과 오동도 등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며 밤바다 포토 인증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게 되며 미션 완료자에게는 지역 제휴업체 소비 쿠폰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시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산림휴양체험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숲속 물놀이와 자연감각체험, 여름철 곤충과 식물 생태 해설 등입니다. 운영 장소는 지역 내 유아 숲체험원을 중심으로 유아와 초등학생 가족을 비롯해 일반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여름철 다양한 체험을 통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산림휴양시설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수도권 학교 급식 시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의 학교 급식 시장에선 그동안 지역 제한이 없어 전국 단위의 치열한 무한 경쟁을 벌여왔는데요. 올해 출범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우리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는 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아침 햇살이 환하게 내리쬐는 호남권 친환경 농산물 물류센터. 지게차 한 대가 쉴 새 없이 오가며 대형 트럭에 신선한 농산물 박스를 실어 올립니다. 올해 첫 출하되는 수박을 시작으로 전남산 바나나와 멜론 등 아열대 작물까지 8톤 분량의 농산물이 한 차 가득 채워집니다. 모두 철저한 품질 검증을 거쳐 경기도 지역 학교 급식을 위해 출하되는 전남의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출하하기 전 그리고 납품하기 전 매일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믿기 때문에 항상 저희를 이용하고. 실내에서는 농산물을 적은 단위로 쪼개는 소분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남 지역 학교 급식과 임산부 꾸러미 지원 사업에 쓰일 물량입니다. 이렇게 유통되는 전남의 친환경 농산물은 지난해에만 200억 원. 수도권까지 매료시킨 우수한 품질이지만 정작 안방인 광주 급식 시장에선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지역 제한이 없는 광주에서는 전국의 저가 농산물과 무한 경쟁을 벌여야 했기 때문인데 통합특별시의 출범이 판로 확대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 전남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자도상 우선 정책이 제도가 마련된다면 전남산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부족한 농산물을 타 지역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판로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국 친환경 농산물의 60%를 차지하는 전남의 청정 먹거리. 통합특별시라는 거대한 광역 정제권의 출범이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를 넓히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여수 중림 일제구의 2027년 개교 예정인 신설초등학교 교명이 우리초등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여수교육지원청은 지난달 교명선정위원회를 열고 신설학교의 교육 방향성과 지역 특성,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교명을 이같이 심의 의결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이메일과 방문 접수를 통해 교명을 공개 모집했으며 공모 결과 학생과 학부모 등으로부터 모두 100여 건의 명칭이 접수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유자잎을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달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유자잎을 식품 원료로 활용하는 등재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